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기술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제3지대 대선 후보 여론조사 방송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김기천 대통령 후보가 광화문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네. 조그만 다락방. 네, 이렇게 노래도 하면서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엉터리 대선 여론조사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 예비후보 김기천 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드럼도 치면서 끊임없이 이걸 알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법원까지 가서 이 문제,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여론조사에 이름을 안 넣어준다라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어요. 시위. 뭐 그래서 인터넷 시위도 하고요. 이거 인터넷 시위에 한번 김기천 후보를 초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네요. 네, 이게 시위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중앙선관위에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게 문제가 말이 되냐, 이 후보들이 다 등록을 했는데 왜 이름을 빼냐. 그래서 결국에는 선관위가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그 공문을 띄워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이제 결과를 받고 저희들이 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보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름이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이제 김기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단히 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저도 이렇게 함께 인터뷰를 한 적도 있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다룬 적이 있는데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김기천 이 후보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굉장히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뭐 재능이 굉장히 많은 후보인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전개가 되고 있고, 공직선거법을 보면은요, 공직선거법 제8조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도할 때.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관위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내가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방송을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다룬다. 그러면은 그거를 5분 다룬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각각 30초면 30초씩 시간을 줘서 다뤄야 되는데 아예 그냥 어떤 자기들이 규정하는 1, 2위다. 이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나머지 후보들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이거 위반이다 그랬더니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건 언론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론의 자유하고 이 공정보도라는 건 다른 거죠.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이 법에 방송을 보도할 시에는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방송을 보도할 시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배정해서 보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든지. 예? 또는 신문도 마찬가지죠. 네,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 기사를 쓸 경우에는 그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떤 후보, 내일은 어떤 후보, 그 다음 날은 어떤 후보 공정하게 다뤄야지. 이것을 일정 특정 후보만 계속 다룬다라면은 그거 자체가 선거 운동이 되는 거예요. 선거 운동. 네, 그런 것이 문제점이다. 이 제8조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그러면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 여기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유승민 해갖고 주요 인물 해갖고 5명만 다른 거예요. 주요 인물.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주요 인물 해서 5명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5명.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유승민 끝.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긴 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유승민, 심삼정, 안철수, 최재형, 황교안,
추미애, 원희룡, 하태경, 박용진. 그러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그 예비 후보 누가 등록됐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예비 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명부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검색에 들어가면은 어떤 후보가 등록했나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 강성현, 오승철 후보도 국힘당으로 등록했는데 이 후보들은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리고 황교안이 등록이 돼 있고 최재형 등록돼 있고 김재현, 김기천 여기 등록돼 있죠. 최대집 등록돼 있고 그리고 뭐 양성기, 이원식, 김성강 이분들은 뭐 김성강은 어떤 그 목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원식은 뭐 자정외교안보정치연구소라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금 나오질 않아요. 네, 양성기도 뭐 기가설 건강방 회장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 활동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데 왜 6천만 원을 내고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그래서 어떤 후보들 보면은 이렇게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후보들도 있는데 그 진정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또 벽보에 얼굴 내놓고 또 나는 뭐 대통령 예비 후보였다 이런 경력을 위해서 그래서 예비 후보가 6천만 원 그리고 본 후보 때는 다 합쳐서 이제 3억인데요. 6천만 원 됐으면 2억 4천을 또 내야 되는데 그거 뭐 참 명예욕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다워야죠. 네, 여기 보면 예비 후보에서 그나마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이제 활동하고 있고 김기천 후보, 최대집 후보도 이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부각은 부족해요. 김재현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김재현 쪽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다루면서 위험한 정책들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많은 후보들은 떨어졌죠 여기서. 네, 그래서 이재명은 아직도 등록을 안 했어요 예비 후보에. 그래서 김기천 후보가 이재명은 등록도 안 했는데 여론조사에 나오냐. 그리고 또 그 박용진 후보도 등록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이 정치를 하려면은 예비 후보 등록하고 캠프를 만들고 포럼을 만들고 그리고 후원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당에서만 나오는 후보들은 왜 그런지 그 참 이유를 한번 묻고 싶네요. 네, 뭐 윤석열 나왔고 최재형 이렇게 나왔죠. 하태경도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후보는 자신이 안 될 걸 알고 등록을 안 했는지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안상수 후보도 등록을 안 했네요. 그쵸? 네, 안상수 후보도 등록을 안 한 상태네요. 네, 이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6천만 원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6천만 원을 사실상 1,000원의 기적, 만원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 후보들은. 그런 것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런 정황이에요. 그럼 김기천 후보는 여기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는 김동연 후보도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두 개 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네, 보니까 김동연이 나오네요. 김동연 1%, 박용진 1.0. 박용진은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나오죠. 네, 심상정, 안철수도 지금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출마 선언도 안 했어요. 안철수는. 근데 안철수가 지금 3.1이 나오고 있네요. 그쵸? 원희룡 0.7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김동연이 이제 1.0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3.1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제 문제점이 있고 방송 보도도 편파적으로 방송 보도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행정안전부 그 위원장이 선거 여론조사 업체 관련 제도가 아주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등록하려면은 전화 면접, 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보유 이거 하고 분석 전문 인력 1명 그리고 3명 이상 상근 직원 4명이면 되겠네요. 이거 뭐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뭐 누가 5천만 원 이렇게 그냥 내고 했으면은 그냥 바로 되는 거네요. 네, 이거 충분한 허점이 드러나네요. 조사 시스템 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보유 등을 충족하면 정밀한 데이터 분석력과 가치 있는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 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선거 여론조사 업체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이 여론조사 업체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적발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문제점으로 위반 행위로 2020년에 117건이 적발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겠지. 그리고 방송 보도 나오면 그래 저 후보들이 1, 2위 맞지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진짜 유튜브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 뗏목 민주 언론이다. 유튜브 뗏목 혁명 언론이다. 해가지고 유튜브 언론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3지대 대선 후보 여론조사 방송부도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다뤄봤습니다.